자, 일단 2022년 데이터 기반 행정 시행계획 작성과 제출 기간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에 의거해서 의무적으로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하셔야 될 기관은 중앙부처, 그리고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와 그 부처 지자체에 소속되는 소속기관입니다. 그리고 17개 교육청은 의무 대상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율적으로 작성을 하는 데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법률에 의거한 공공기관이랑 17개 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 등이 해당됩니다. 공공기관의 정의는 보시는 세 가지의 정의 같고요. 자율 대상이 작성해서 제출을 할 것이냐 여부는 자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할 수는 없고 해당 상위기관에서 결정하실 상황입니다. 네, 상위기관에서 시행계획을 모두 받아서 관리를 하시고자 하는 상위기관은 작성을 받으셔서 취합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정하였습니다. 다만 그 작성은 저희가 의무 대상, 자율 대상으로 나눠놨는데 제출은 지금 각 기관별로 제출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에서만 제출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작년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시행계획 제출 기한 및 제출 파일입니다. 제출 기한은 2022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법률에 의거해서 매년 2월 말까지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거니까 2월 말까지 2월 25일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은 불가하니까 반드시 기한을 엄수 요청드리고요. 저희가 받는 메일 그 계정도 임시로 넣은 거라서 그 추가적인 접수는 좀 불가능할 것이니까 담당자분들께서 이 기한을 반드시 엄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출 파일은 작년과 좀 변경이 됐습니다. 일단 4개의 파일입니다. 첫 번째 공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아마 지금 받아보셨을 텐데 행안부에서 총 3개의 파일을 내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서식 1에 한글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한글 파일 그리고 서식 2에 엑셀 파일이 있는데 이 엑셀 파일은 2021년 주요 성과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식 3에 엑셀 파일 마찬가지로 2022년 추진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4개의 파일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제출 시 유의사항은 제출 기관에서는 원칙론적 저희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자율 기관도 다 낸다는 가정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 제출 기관 그러니까 부처나 지자체에서는 광역지자체에서는 해당하는 소속기관, 산하기관, 기초지자체 등의 파일을 모두 취합해서 각 서식별로 한 개 파일로 전송을 요청드립니다. 개별 기관 파일을 뭐 압축한다든지 아니면은 다 따로 보내신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요청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취합한 형태로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에서 보내신다고 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있는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파일들을 모두 취합하셔가지고 한글 파일도 하나, 엑셀 파일도 성과 파일 하나, 계획 파일 하나 해가지고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다음은 시행계획 제출 방식. 이 부분 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중앙부처 제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안부로 예를 들었습니다. 행안부에는 행안부와 소속기관이 국가기록원 등등등이 있습니다. 산하기관에는 뭐 지방공기업 평가원 등등이 있는데 일단 시행계획은 각자 다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계획 송부는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담당자는 작성된 자료를 행안부에 우선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시행계획 취합은 행안부 담당자가 뭐 국가기록원이나 지방공기업평가원 등의 자료를 모두 취합해서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출은 행안부 담당자가 취합된 최종 파일 4개, 공문 하나, 한글 하나, 엑셀 2개를 한국지능정보사회증원, 이제 줄여서 NIA라고 하겠습니다. NIA에 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광역지자체의 제출 방식 예시입니다. 자, 서울특별시로 예를 들겠습니다. 예이니까 서울특별시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 소속기관인 한강사업본부 등도 작성을 하신다고 가정을 하고, 또 서울시의 산하기관인 서울시교통공사 등도 작성을 하고, 마찬가지로 각 서울시에 해당하는 기초지자체, 뭐 은평구, 마포구 등등등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산하기관도 작성을 하신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5개의 유형별로 우선 작성을 하시고, 송부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서울시 내 소속 산하기관 담당자는 작성된 자료를 서울시 담당자에게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지자체, 예를 들어서 은평구라고 했을 때는 은평구의 산하기관 담당자는 작성 자료를 은평구 담당자에게 메일로 송부해 주시고요. 취합은 일단 기초 같은 경우에는 기초 담당자가 산하기관별 자료를 모두 취합을 하시고, 그래서 은평구 자료를 서울시 담당자에게 다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담당자는 모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자료들을 취합하셔서 작성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까 마찬가지로 공문, 한글 파일, 그리고 엑셀 파일 2개지를 저희가 아니라 지자체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이제 클리드라고 압축해서 부르겠습니다. 클리드에 제출하시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교육청,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교육청은 마찬가지로 만약 부산교육청, 지금 잠시만 의사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그 채팅창으로 지금 질문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 한꺼번에 취합을 하지 못하니까 우선은 좀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저희가 지금 다 취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질문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진행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예, 교육청은 일단 부산교육청을 예를 들었습니다. 부산교육청도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산교육청 내 서부교육지원청, 그리고 거기 직속기관인 구덕도서관이 뭐 등등이 작성을 하시고, 송부는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등에서 작성한 자료를 부산교육청 담당자에게 메일로 송부하시고, 부산교육청 담당자는 다시금 이것들 취합하셔가지고 한 개의 파일을 작성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교육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위기관인 교육부에 제출하시고, 교육부 담당자 선생님은 이 내용들을 모두 취합하셔가지고 중앙부처니까 NIA에 메일로 송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제출 방식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안부의 전자유통 제출이랑 전문기관 NIA랑 클리드입니다. 예, 메일로 동시에 전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48개 기관은 da2022 골뱅이 nia.or.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광역지자체 17개 기관은 앞에 메일 계정은 똑같습니다. da2022고요. 다만 뒤에가 nia가 아니라 클리드.or.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부처는 nia에서 담당을 하기로 일단 취합에 담당을 하기로 했고, 지자체는 클리드 담당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 점 혼선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작년에는 2021년도에는 모두 행안부에 공문으로만 보내는 형태로 했었는데, 올해는 일단 그러니까 행안부에 보내시는 것과 더불어 저희 쪽과 클리드 쪽, NI랑 클리드 쪽에 동시에 메일을 보내는 걸로 병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음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따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얘기 많아서 일단 예산 때문에 저희도 좀 많이 논의를 했었고요. 예산 22페이지 정도의 예산 운영 계획 작성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를 작성 어떻게 하시느냐? 중앙부처, 그러니까 자체 편성 예산 코드와 타기관 지원 예산이 두 가지 나눠져 있습니다. 양식에 보시면. 자,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자체 편성 예산은 요 세 가지입니다. 부처가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 그리고 부처가 관련 산하기관에 출자하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안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문체부는 한국문화정보원에,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출자하는 기관도 해당 기관의 자체 편성 예산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타 기관에 지원한 예산, 뭐 어떤 사업을 가지고 행안부가 국토부에 지원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체 편성 예산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타기관 지원 예산은 무엇이냐? 여기 이제 가로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타기관으로부터입니다. 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입니다. 타기관에 지원받은 예산이 아니라 지원한 예산이 아니라 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좌측의 자체 편성 항목의 그 다 항목 여기에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행안부가 만약 작성을 제출한다 할 경우에 행안부는 국토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자체 편성 예산의 다와 그 타기관 지원 예산의 가 항목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광역지자체입니다. 광역지자체는 기본적으로 자체 수입들이 다 있으십니다. 뭐 이제 다양한 세 수입이 있으신데 일단 자체 편성 예산에는 지자체 자체 수입 예산을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똑같이 지자체 내 산하기관에 출자 출연하는 예산도 자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교통공사에 그 출연하는 예산은 자체 예산이고요. 또 관할 지자체에 지원하는 예산도 자체 예산입니다. 부산시가 부산 사상구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이거는 부산시 자체 편성 예산입니다. 그리고 기타 타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은 앞에 나온 것과 같은 개념으로서 산하기관이나 기초지자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성격의 기관한테 지원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자체 편성 예산이 됩니다. 자, 그럼 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은 마찬가지로 광주시가 작성을 한다. 그런데 행안부나 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받을 경우는 타기관 지원 예산이 되고요. 정보교부금도 타기관 지원 예산에 해당됩니다. 네. 그 기초지자체도 내용은 비슷하니까 광역지자체가 거의 동일하니까 이 부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일부 수입이 발생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면 이제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 비공무원 조직으로서 토지공사라든지 LH라든지 아니면 또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자체 수입 예산인데 그럴 경우에는 자체 수입 예산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아마 그 출자 출연 기관들이 해당 사항이 없을 텐데 없고 그리고 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은 어느 걸 적어 주셔야 되냐? 관할 행정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행안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행안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출자 출연 받은 예산을 타기관 지원 예산에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구시 달성군 같은 경우,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대구시 달성군한테 지원받은 예산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똑같이 어떤 타 기관의 지원 사업에 응모나 공모하셔가지고 지원받은 예산도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체 편성 예산은 어쨌건 기관에서 갖고 계신 예산을 출자를 하든 출연을 하든 외부의 공모를 통해서 집행하든 간에 무조건 자체 편성 예산이 되고요. 타기관으로부터는 자기 관할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받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작성 방법에 대한 문의가 아마 지금 온라인 회의를 해도 한계가 좀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두 가지 메일을 나눠드려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일단 워낙 기관이 많고 문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전화로 모든 거를 다이렉트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 담당자들이 그 메일을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전화를 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교육청과 관련된 소속 산하기관은 아까 안내해드렸던 da2022.nia.or.kr로 메일을 주시면 되고요. 지자체와 그 소속 산하기관은 마찬가지 da@클리드.or.kr로 메일을 주시면 담당자들이 순차적으로 답변 메일이나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작성 지침 때도 안내를 드리겠지만 한글 파일의 실적은 모든 내용을 다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치는 모든 수치를 넣으시되 삽입된 표에는 대표 사례, 주요 사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세부 내용은 엑셀 파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건 잠시 후에 다시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다시금 회의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지만 아마 작성에서 별도로 궁금하신 부분도 있고, 문의사항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 추가적인 설명이 있을 경우에는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저희가 뭐 클리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인원이 한계가 있는데 전국을 다 커버하기는 굉장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짧은 시간 내에 특히 2월 25일까지 제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뭐 설 지나면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인 설명회가 필요하시다고 생각되는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거점별 그 권역별 거점 기관에서 수요를 파악해 주시고 오디오이랑 클리드랑 장소랑 시간을 협의하시면 저희가 방문해서 설명회를 하겠지만 개별 기관은 일일이 방문해서 설명하는 건 현실적 불가능하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여기 그 당구장 표시 나와 있는 거점 기관들에서 수요가 있을 경우에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추가적인 설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요약 버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전자유통으로 받으셨던, 데이터 기반 행정화 활성화 시행계획 지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1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내용은 앞에서 저희 그 행안부 사무관님께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희도 다시 앞에서 요약해서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생략을 하고요. 2020년도 중점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2022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업무 추진 전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에 개선 역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작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행계획 개요 부분입니다. 뭐 그 앞에서 쭉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중복해서 없는 시간에 중복해서 시간을 드리는 거는 조금 낭비일 것 같으니 이 부분은 그냥 내용으로 가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되는데 다만 작성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분야입니다. 예. 첫 번째 데이터 관리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 두 번째 데이터 분석 활용으로 서비스 개선, 세 번째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기반 역량 강화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크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다시 그 밑에 페이지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과는 대부분은 21년에 추진하셨던 실적과 성과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뭐 일부 항목은 그렇지 않은 게 있지만 대부분은 21년도 자료를 성과로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획은 올해 22년도에 대한 계획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예, 절차와 일정은 다음과 같고 다만 저희가 3월 말에 시행계획된 모든 내용을 취합해서 검토하고 뭐 통계자를 뽑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2월 말까지 제출을 부탁드렸던 거였습니다. 4페이지도 뭐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지금 그 거의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그 한글 서식은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서 뭐 일부 변경이나 추가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변경을 안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부탁사항이고요. 엑셀은 저희가 모든 통계자료를 취합해야 되기 때문에 기관들이 바꾸시면은 취합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한글 양식의 추진계획 요약본이랑 엑셀 양식은 절대로 변경을 말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페이지 시행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뭐 공통사항입니다. 지금 주요 참고자료 목록은 제1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좀 참고하시고요. 공공기관 데이터 역량 강화 가이드라인 참고하시고 데이터 공동활용 가이드라인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시행계획 자료는 하반기에 진행 예정인 그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최대한 정확한 데이터와 통계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성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아마 뭐 지금 파일이 3개가 왔으니까 상당히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우선 작년에 저희가 해보니까 우선 엑셀 자료를 다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 중에서 내용들을 추출하셔가지고 한글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그나마 좀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글 보고서를 만들고
엑셀 자료를 만드시면은 계속 살을 붙이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 엑셀 자료부터 먼저 취합과 작성을 하신 다음에 한글 보고서를 만드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1년 성과를 작성하실 때 최대한 실적을 작성하시지만 실적이 없는 경우도 계실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뭐 해당 업소 이런 말보다는 공란으로 기재해서 회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22년 계획도 지금 보시면 시행계획 포함될 내용이 뭐 활성화 데이터 기반 활성화 계획 그리고 예산 운영 계획, 전문인 양성 계획,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계획 등등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 다시 아래 페이지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설명 다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거 참고 자료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야 될 서식입니다. 네, 묵차는 보신 것 같고요. 자, 10페이지, 여러분들 보시는 10페이지, 주요 10페이지부터는 이제 주요 실적과 성과를 작성하시는 항목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이제 1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작성 요령은 보시는 바와 같고, 자, 개요는 데이터 기반 행정과 관련된 주요 성과랑 실적을 요약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운영 현황입니다. 네, 먼저 메타데이터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행안부에서 운영 중인 중앙 메타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활용할 예정이니까 이거는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은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기관에서 데이터와 관련해서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작성하실 때 기관의 대표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이 데이터와 전혀 상관없는 타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은 제외하시고 오로지 데이터와 관련된 시스템만 명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조직 인력 운영입니다. 네, 데이터 관리 및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서 조직을 신설하거나 확충하거나 전문 인력을 배치한 경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2021년도에 인력이나 조직을 한 게 없다면 그냥 0으로 내지는 빈칸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현업 및 전담 인력을 있을 경우엔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주요 실적 및 성과 2021년 1년간의 기준이고요. 첫 번째 데이터 활용입니다. 데이터 제공 항목은 작성 기간에서 타 기간에,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연계해서 공동 활용한 실적입니다. 두 번째, 민간 데이터 구매 활용 항목은 작성하시는 기관에서 구매라든지 어떤 다른 협약 등을 통해서 민간에 있는 데이터를 구매하고 활용한 실적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기관명 예를 든 거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20건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20건을 다 적어달라는 게 아니라 대표 사례 중심으로 적어달라는 겁니다. 직제수는 부처, 소속기관, 그리고 산하기관 이런 순으로 있으시면 써주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요 부분은 엑셀의 총 합계가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 부분은 대표 사례만 주시면 되는 겁니다. 표 안에 있는 거는. 자, 민간 데이터 구매 설명드렸고요. 나는 데이터 분석 및 정책 활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중점사항 중에 한 항목이기 때문에 잘 작성을 해주시고요. 분석과제에 대한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성 기관에서 2021년도에 추진한 데이터 분석 과제명과 분석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항목은 공공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현수를 좀 상세히 파악하여서
공공 빅데이터 지원 체계 개선 등 정책 수립 검토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활용하게 될 예정이니까 기관에서도 잘 작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나오지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엑셀 양식을 보내드린 엑셀 양식에 상세하게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책 활용은 분석 과제를 통해서 작성한 그 분석 과제 바탕으로 정책에 활용한 건수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 항목에 한해서만 분석 연도가 굳이 2021년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21년도에 정책에 활용된 경우에는 분석했던 내용이 18년이든 19년이든 20년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요 항목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21년에 정책의 데이터를 분석할 때 정책을 활용한 경우에는 이 실적과는 큰 상관이 없으니까 그거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작성하실 때 뭐 분석한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렸다든지 아니면 향후 정책에 참고하겠다는 내용들은 가급적으로 좀 지양해 주시고 좀 구체적인 어떤 사업 뭐 어떤 부서 어떻게 해서 분석을 해봤던 변경된 상황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됐던 부분 중심으로 좀 작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정형 데이터 항목입니다. 비정형 데이터 항목은 작성기관이 보유한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서 추진한 활동 내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정책에 활용한 실적은 각각 그 윗부분의 분석과제 및 정책 활용물 윗부분의 분석과제 및 정책 활용 이쪽 부분 앞에 있는 부분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역량 강화입니다. 이 부분에 교육, 문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크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도 개선입니다. 각 기관에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추진한 법률, 그리고 법률 위반, 입법 예고, 그리고 고시 재개정 등의 실적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조례, 규정, 지침, 가이드라인 모두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추진체계 정립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분석 심의 등을 위한 위원회라든지 민간 협력 포럼 등을 구성하였는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시책 추진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은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부 직원이나 아니면 관할 주민, 국민들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개설한 교육과 전문가정 등의 운영 실적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학산입니다. 문화학산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개최한 공모전이라든지 아니면 경진대회 등의 어떤 실적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기타 실적입니다. 가부터 다까지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넣기 좀 애매한 부분은 이 부분에다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는 2021년도 주요 성과 부분이었고요. 이제부터는 2022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요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부분은 절대로 양식을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 양식에 따라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위원회에 기간별로 보고되는 자료니까 절대로 양식은 변경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의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하시는 기관들은 이 산하기관 내용까지 다 포함을 하셔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예산도 산하기관 걸 같이 제출하시는 기관 같은 경우는 산하기관의 내용까지 다 예산을 포함하셔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관리 및 공동활용 기반 마련입니다. 메타데이터 관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두시고 아무 내용을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은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입니다.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은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관리 시스템의 데이터에 대한 메타 정보와 실제 데이터를 함께 등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기존에 국민에게 개방된 데이터를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개방되지 않은 데이터를 등록할 계획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국민에게 공개하기에는 좀 민감한 데이터지만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간, 그러니까 상호 그 공적 영역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유형의 데이터를 좀 중점적으로 발굴하여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국민 공개는 아니지만 그 부처 간, 지자체 간 공동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데이터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격자 단위 범죄 데이터는 범죄 업무와 관련이 있는 뭐 경찰청 등 20여 개 특정 부서 간에 공동 활용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대국민 공개할 수는 없지만 기관과 공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그 정형 데이터 B 항목이 있습니다. 그 정형 데이터는 원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메타 관리 시스템에서도 메타 정보가 관리되고 있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정형 데이터를 조사하여 현재 메타 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정형 데이터를 공개로 등록하는 경우와 메타 관리 시스템에 비공개로 등록된 정형 데이터를 공동화로 등록하는 경우 모두 해당이 됩니다. 공동활용 데이터의 제공 범위는 공동활용 데이터를 등록하는 기관의 선택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에 다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중앙부처에만 제공할 것인지, 지자체에만 공개할 것인지 등등, 아니면 뭐 특정 부처에만 공개할 것인지 다양한 형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그 파일을 저희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그 민간 데이터 구매 활용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에서 구매라든지 협약을 통해서 민간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올해 활용 계획이 있는 민간 데이터명, 그리고 추진 일정, 언제까지 구매해서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예산, 뭐 다 예정치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데이터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대표 홈페이지나 데이터 관리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고, 데이터 분석과 뭐 수집 등에 대한 시스템에만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축 예정인 시스템명이라든지 주요 목적 중심으로 예산을 좀 작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계획입니다. 뭐 기타 계획은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가나 다 라 중에서 그 항목에 해당되지 않지만 여기 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이 부분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 1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분야인 데이터 분석 활용으로 서비스 개선입니다. 자, 가 항목은 데이터 분석 과제 추진입니다. 분석 추진 방향은 2022년 기간이 추진 예정인 분석 과제와 관련된 배경, 그리고 관련 정책 또는 이슈사항, 이와 관련된 분석 추진 내용 등을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석 과제는 올해 2022년에 계획되어 있는 데이터 분석 과제 명과 주요 분석 내용, 그리고 예산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20페이지입니다. 비정형 데이터 분석 기반 마련입니다. 비정형 데이터 분석 활용을 위한 품질 관리, 협업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활동 유형, 데이터 유형 등 상세 내용은 여기 말고 엑셀 파일에 작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다른 거와 다 마찬가지 다의 기타 계획은 비정형 데이터 분석 기반 마련이라든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데 데이터 분석하는 서비스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분야 중에 마지막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기반 및 역량 강화입니다. 뭐 앞에 설명드렸던 부분과 비슷하고요. 자, 가는 관련 법제도 정비입니다. 데이터 그 활용을 제한하는 기존의 법제도를 정비한다든지, 그리고 데이터 기반 행정 정착을 위한 신규 법제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의 계획을 써주시면 됩니다. 본 항목은 그 법의 위반, 입법 예고, 국회 제출, 법령 재개정, 기관 내 규정 마련 등 모든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 가이드라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 추진체의 정립입니다. 아까 실제로 나왔지만 뭐 내부적 뭐 어떤 위원회, 그리고 협의체, 포럼 이런 것들 분석까지 심의를 위해서 만들 예정인, 또는 올해 초에 만들었던 그런 내용들을 작성해 주시면 된다. 다음은 전담 조직 및 인력 강화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요청을 드렸었고,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작성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기관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서 어떤 과라든지 팀이라든지 뭐 부서라든지를 신설할 계획과 해당 전문 인력을 얼만큼 선발해서 배치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역량 진단 및 개선입니다. 작성 기관에서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역량 진단 실시 계획과 공공과 민간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 역량 개선 교육을 계획하고 계신다면은 그 계획에 대한 내용과 주요 내용과 일정을 좀 작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예, 저희 이 부분은 공공분야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해서 빅데이터 인턴십 과정이라든지 지역 내 직장인 전문가 과정 등에 대해서 기관에서 전문 양성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작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기반 행정문화 확산입니다. 이거는 뭐 쉽게 생각하시면 홍보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사나 홍보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공모전을 한다든지, 분석대회, 경진대회를 한다든지, 뭐 우수사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관의 올해 계획을 데이터 기반 행정과 관련해서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여부를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데이터 기반 행정 전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계획도 요 4번 항목에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4페이지입니다. 요거 일정입니다. 일정은 뭐 과제별로 메타데이터 관리, 공동화된 데이터 등록 등 각각 과제별로 음영을 칠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뭐 필요한 경우 월별로 해주셔도 됩니다. 다만 뒤에 나오는 예산도 마찬가지고, 요 앞에 나와 있는 과제 추진 일정도 마찬가지고, 산하기관 거를 제출받은 하실 경우에는 산하기관 내용까지 모두 취합을 한 상태로 작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예산 운영 계획입니다. 예. 예산 운영 계획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체 편성 예산과 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입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작성해 주시고, 다만 산하기관 거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는 기간, 또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과를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되니까 그럴 부분 다 그 내용을 합쳐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각 기관별로 따로따로 제출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 합치셔야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부침 자료고, 이제 각 기초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이제 붙여서 직제순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시간 한 40분 정도 소요됐고요. 저희가 제한된 시간에 좀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내용을 좀 축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작성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안내드렸던 메일로, 기간 유형별로 나눠서 메일로 좀 문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지금 온라인으로 모이셨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는
추가적인 질문을 받고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범위까지 답변을 해드리고 추가 검토를 통해서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는 따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상으로 2022년도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 계획 작성 지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시행계획 작성 지침 안에 들어있는 부분 중에서 5페이지 주요 참고자료 목록 중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과 직무 수행 가이드가 작년 9월에 또 배포된 게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해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조금 더 바뀐 보완이 된 사항 중에 17페이지에 있는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기준을 조금 더 상세하게 개념 설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메일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이제 바뀐 부분이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도 활용할 가치가 있으면 좀 등록 데이터로 선정해서 좀 해달라 그런 부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가 혹시 있으신 경우에는 채팅창에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도 역량 강화 관련해서 예. 지가 창이 적어서 이게, 잠시만요. 네. 지금 처음 질문이, 올해도, 계속 넘어가니까 이게 좀 역량 보기 강화 어렵네. 교육, 예, 예. 역량 예, 강화 교육 올해도, 과정을 마련해 주신, 예. 네네. 지금 저희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온라인 과정은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문만 행안부로 보내고 첨부 파일은 메일로 보내는 게 맞나요?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예. 아니, 이거는 공문하고 같이 메일로 똑같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첨부 파일로 같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면 번거로우시겠지만 공문 그리고 한글 파일 1개, 엑셀 파일 2개를 행안부에는 전자유통으로 송부를 해주시고 그리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는 안내드린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죄송합니다. 이게 계속 화면이 네, 넘어가서 추가된 참고 목록은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액 인건비의 데이터 인력 증원 관련해서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네네 잠시만요. 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반영 여부가 들어가나요? 저 이게 자꾸 넘어가가지고 잘 안 총액 보여요. 인건비. 예. 질문이 계속 이게 예. 질문을 봐야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예. 자꾸 요게. 넘어가가지고 아, 예. 아, 총액 인건비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잠깐만 넘어가네. 총액 인건비, 증원 관련 조사. 지금 일단은 요거는 세 인력 번째 증원에 관련된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따로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순차적으로 한번은 세 번째 질문이 데이터 역량 진단은 매년 실시해야 되나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시행 계획이랑 실태 점검을 매년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을 받으시려면 매년 하시는 게 맞다고 해야 됩니다. 다음 계속 퇴장하실 때마다 이게 넘어가니까.
주요 참고 자료 목록은 문서로 배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기관에서 문서 검색을 하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화면을 좀 키워서 다시금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데이터 영양지나 매년 실시에 하나의 질문까지 받았었고, 그 다음에 추가된 참고문 다시 한번 안내해 달라는 요청은 저희가 다시금 메일이나 공문 형태로 보내드린 걸로 하고요. 또 2020년 총액인건비의 데이터 관련 지원을 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반영 여부. 예, 이거는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다음에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다는 실태조사 구체적인, 아마 이거 말씀하신 게 실태조사가 아니라 실태점검일 겁니다. 제가 유치해볼 때 해석할 때는. 일단은 지금 실태점검도 저희가 계속 계획을 만들고 있고 행안부랑 협의하고 있는데 이거는 오늘 답변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뭐 조만간 저희가 계획이라든지 또 의견 조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이건 좀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오늘 설명의 영상을 유튜브로 제공하나요? 예, 저희가 오늘 하게 되면 뭐 다음 연휴 지나고 좀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역량 강화 교육과정 운영 시기는 언제쯤 공개되나요? 요거 네, 안녕하세요. NI 정혜린입니다. 영양강화 교육과정 운영 시기는 현재 지금 계획 수립 중이고요. 아마 한 4, 5월쯤에 공지가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점은 추후 정해지면 행안부에서 이제 각 부처, 지자체 기관에 공문으로 안내가 나가거든요. 네, 그때 공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영민 선생님이 질문 주신 공문 메일 중복해서 보내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유리 선생님이 질문 주신 거 빅데이터 청년 인턴 신청 언제 하나요? 저희 팀에서 하는 청년 인턴은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5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당겨질 수도 있고 늘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저희는 이제 5월을 계획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안내가 갈 예정입니다. 이재호 선생님이 질문 주신 거 민원 내용을 분석해서 시험인가요? 시험 홈페이지가 어떤 말인지 모르겠는데 자주 FAQ로 제공한다. 데이터 분석에 근거가 있으면 이것도 데이터 기반 행정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박종호 선생님이 질문하신 거 기초자치단체 산하 공사도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한 기관이면 원칙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적으로 작성을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초지자체에서 산하 공기업이나 공단이 작성이 별로, 작성까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작성 안 하셔도 되고요. 기초지자체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네. 행안부 최유리 선생님이 질문 주신 거 행안부 인재협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 관련 교육은 영향을 인정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그 부분은 작년에도 저희가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노지선 선생님의 질문입니다. 주요 참고자료 목록의 가이드라인은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잠시만요. 그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부분입니다. 답변이 네, 되셨는지 문서로 저희가 배포가 저희가 이 됐어요. 부분은 네. 별도로 한번 저희가 또 안내할 수 있으면 더 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영규 선생님이 질문하신 거 분석 결과를 어떤 정책에 참고 비교 활용 예. 어떤 정책의 추진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하게 활용 정도로 하게 되면 이거는 시행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을 해서 점수를 드린다 그런 항목은 아니긴 한데 최대한 이제 정책에 실제 반영됐던 내용들을 단순하게
참고했다는 정도로는 저희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최대한 정책에 반영한 실사례 중심으로 작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재 선생님이 예, 이 부분은 실태점검 관련된 질문이니까 저희가 나중에 실태점검 설명회가 있으면은 그때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개발공사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태점검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뭐 지금 저희 예상은 4월이나 5월쯤에 실태점검 설명회를 좀 진행할 예정인데 그때 다시 질문을 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시행계획에 한해서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지금 쭉 채팅창으로 드렸던 질의에 대한 답변 일단 다 드렸고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받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최현진 선생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혹시 작년 우수사례 공유되나요? 라고 했는데, 어, 이제 저희도 이 부분은 우수사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만서도 그 해당 기간에 작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배포에 좀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뭐 나중에 혹시라도 그 별도의 권역별 설명회가 있다면 그때 뭐 그 열람 정도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추가로 질의가 없으시면 네, 마칠까요? 네네. 혹시 오늘 네. 채팅창에서 네. 질문 못 하신 분들은 저희 그 안내했던 메일로 그 주시면, 다만 메일은 저희가 지금 메일 서버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설 지나고 오시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기관에서 데이터 제공하고 요청 시 개인정보 처리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작년 말에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작성 지침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